오늘은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두 가지 매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미국 차트 분석가 존 볼린저가 1980년대에 개발한 보조지표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주가가 가격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이 볼린저 밴드의 모습입니다. 볼린저 밴드는 3개의 선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중심선은 2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상단선은 20일 이평선인 중심선에서 표준편차 곱하기 2를 더한 값들을 이은 선입니다. 비슷하게 하단선은 20일 이평선에서 표준편차 곱하기 2를 뺀 값들을 이은 선입니다. 두 개의 파란 선은 또한 상단선과 하단선이라고 부릅니다. 볼린저 밴드가 인기가 많은 것은 트레이더들에게 상대적으로 현재 가격이 높은지 낮은지를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 기본 세팅인 20일 이동평균선과 2배 표준편차 승수를 사용하겠습니다. 밴드의 폭은 코인의 변동성에 따라 좁아졌다 넓어졌답니다. 이것은 자산의 변동성이 작아 옆으로 횡보하고 이럴 때는 밴드의 폭이 좁아집니다. 그리고 상승 또는 하락 추세를 그리는 추세 시장에서는 밴드의 폭이 넓어집니다. 95%의 자산은 이 밴드 안에서 움직이죠. 만약 캔들이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 가까이 가면 가격은 과도하게 상승했고 곧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가까이 가면 과매도 상태이고 곧 가격은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강력한 상승 추세일 때 가격은 계속 볼린저 밴드 상단선에서 캔들이 하락하지 않고 계속 붙어 있을 수 있습니다. 폭락장에서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반등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하단선에서 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목표가와 손절가를 정하는 데 기준을 정해줍니다. 예를 들어 20일 이평선인 중심선을 캔들이 돌파했을 때 상단선이 수익 실현 목표가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캔들이 중심선을 하향 돌파 시 볼린저 밴드 하단선까지 자산은 하락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볼린저 밴드의 기본기를 배웠습니다. 이제는 첫 번째 투자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투자 전략은 스퀴즈 돌파 전략입니다. 이 전략은 낮은 변동성에서 높은 변동성으로 변화하는 현상을 활용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의 움직임은 옆으로 움직이는 횡보 시장에서 위나 아래로 추세를 그리는 추세장으로 변화하게 되죠. 따라서 현재 변동성이 적은 횡보장이라면 우리는 조만간 상승이건 하락이건 큰 추세장이 올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러한 큰 추세시장 초반을 공략하는 것이죠. 1단계는 낮은 변동성 구간인지 확인합니다. 현재 낮은 변동성 구간의 차트입니다. 30분 봉으로 비트코인 USDT 시장입니다. 중심선을 보시면 평행선을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밴드의 폭이 매우 좁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 특징은 가격 변동성이 낮다는 것을 뜻하죠. 첫 번째 단계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낮은 변동성 구간 찾는 것을 성공한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추세를 그릴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추세는 윗방향, 아랫방향 어디로든 움직일 수 있습니다. 어디 방향이든 추세를 잡을 때까지 우리는 기다립니다. 이 전략은 하단선에 캔들이 접근했었을 때 매도, 즉 숏 포지션을 잡습니다. 비슷하게 상단선에서 캔들이 근접 시 매수를 합니다. 캔들을 넘겨보면 캔들이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근접했고 우리는 숏 포지션을 잡을 겁니다. 그러나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가격은 다시 반등했고 상단선까지 상승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것은 실패한 시그널이죠. 어떻게 하면 이런 실패를 사전에 피할 수 있을까요? 이런 잘못된 시그널들을 거르기 위해서 몇 년간 수차례 실험을 했고 실패를 피해갈 수 있는 단서를 찾았습니다. 다시 처음 캔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점점 변동성이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시그널을 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저항선과 지지선 역할을 하는 평행선을 그려줍니다. 두 줄은 우리에게 추세를 시작하는 매매 타점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밴드 상단선을 넘어 이 흰색 저항선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에 들어갈 겁니다. 여기가 우리의 매수 진입 시점입니다. 밴드 상단선뿐만 아니라 흰색 저항선도
돌파를 해준 것이죠. 우리의 손절 지점은 저항선 아래입니다. 목표 일절 구간은 손절 금액의 2배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야 손익비가 높아지고 계좌가 점점 불어날 수 있습니다. 매도 포지션 자료를 보겠습니다. 30분봉 비트코인 USDT 차트입니다. 이 지역을 보면 중심선이 수평하죠. 볼린저 밴드 폭이 좁습니다. 그리고 변동성이 좁은 구간을 찾은 것이죠. 우리는 이제 두 개의 평행선을 그어줍니다. 위에서는 저항선, 밑에서는 지지선이 되는 것이죠. 추세의 시작점을 잡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선을 깨는 캔들을 공략해야 합니다. 여기가 바로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는 캔들이 숏 진입 시점입니다. 볼린저 밴드 하단선과 흰색 지지선을 하향 돌파하는 지점이 숏 포지션을 잡는 지점입니다. 지지선 윗부분을 손절가로 잡으면 됩니다. 익절은 손절 금액 대비 2배로 잡습니다. 이 전략은 15분 봉과 30분 봉에서 매우 잘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이 전략을 실제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백테스팅을 돌려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두 번째 전략을 알아보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RSI와 볼린저 밴드를 조합한 투자 전략입니다. 이름에서 느껴지다시피 RSI와 볼린저 밴드 두 개의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입니다. 우리는 RSI 기본값인 14일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전략의 목표는 RSI 다이버전스를 확인하고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진입 시점과 청산 시점을 찾는 것입니다. 먼저 다이버전스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이버전스는 상승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상승 다이버전스는 캔들의 저점이 계속 하락하는데 RSI 저점은 점점 높아집니다. 이 경우 가격은 하락하지만 상승 추진력이 점차 떨어져서 곧 하락은 멈추고 상승하는 상승 반전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반대로 하락 다이버전스는 캔들 고점은 점점 높아지고 RSI 고점은 점점 하락합니다. 이것은 곧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가 꺾이고 하락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모든 다이버전스가 추세 반전을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해 진입 시점을 찾습니다. 이 전략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략의 첫 번째 단계는 다이버전스를 찾는 것입니다. 이 차트를 보시면 가격의 고점이 점점 높아지고 RSI 고점은 점점 낮아집니다. 이것이 하락 다이버전스죠. 하락 다이버전스는 상승 추세가 끝나고 하락 반전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숏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볼린저 밴드 중심선을 캔들이 하향 돌파할 때를 기다립니다. 여기가 중심선을 하락 돌파하는 캔들 자리죠. 우리는 비트코인 숏을 여기서 하고 손절가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으로 잡습니다. 그리고 수익 실현하는 목표가는 손절 크기의 2배의 이익 크기로 잡습니다. 이렇게 해야 손익비가 계속 올라갑니다. 이제는 매수 자리를 찾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비트코인 USDT 30분 봉입니다. 비트코인 캔들의 저점이 점점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RSI의 저점은 점점 높아집니다. 이럴 경우 비트코인 하락세는 점점 약해지고 곧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중심선을 캔들이 상향 돌파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죠. 여기가 매수 진입 시점입니다. 우리는 이 캔들의 종가에 매수 포지션을 들어가고 우리의 손절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선입니다. 매수 청산 목표가는 손절가의 2배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공유한 매매 전략은 매우 강력합니다. 하지만 실전 매매하기 전에 백테스팅을 하시길 권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